네, 경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근혜 정권 3년이 됐습니다. 경제 성적표는 어떨까? 미국 캔사스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을 지낸 곽수종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인데 경제 네,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많이들, 수미양가 정도 이렇게 매기신다 그러면, 네, 저는 한 미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왜 그렇게 좀 짜게 박하게 줬냐라고 하시면, 네, 첫 번째는 2013년 취임할 당시에 경제부총리, 현호석 부총리는 경제가 성장할 것 같다, 낙관적이다, 긍정적이다 말씀하셨지만, 네, 한국 경제만을 보고 우리 경제가 나아질 거다라고 판단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큰 오판이었을 아하, 것이다. 네, 네, 세계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5년이 지나는 시점인데 그렇게 낙관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예측에 실패가 있었다는 네, 점이 네,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747 숫자로 말씀을 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474라는 숫자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4% 잠재 성장률을 만들겠고 고용률을 70%로 고용을 늘리겠고 또 우리 국민 소득을 4만 달러 시대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네, 네. 과연 이 474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본다 그러면 한 네. 미 정도 앞에서도 주요 이슈 중에서 가계부채로 네네. 70%가 집을 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한 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국민소득 4만 불은 한참 멀어 보이고요. 네, 잠재 성장률이 지금 2%대인가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네. 말하자면 민심의 흐름이랄까 경제 현상을 읽는데 좀 실패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건 어디서 왔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우리 경제는 제조업 경제지 않습니까? 생산을 그렇죠. 해서 수출하는 경제죠. 그러면 네. 과연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중국 경제 그리고 일본 경제와 동남아시아 경제, EU 경제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미국에서 출발을 했고 2010년 유럽을 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년쯤 지난 유럽 위기가 시작되고 3년이 된 시점인데 중국 경제가 그 다음엔 타겟이 될 수밖에 없을 건데 아하, 네.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나. 그리고 중국도 정권 교체,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서 네. 체제적인 전환기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전환기를 너무 가볍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앞에서 잠재 성장률 말씀하셨으니까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과 자본이 경제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네. 이 요소를 다 투입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 점에서 우리가 이게 4%대가 보다 낮아진 말씀하신 2%대 후반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네네.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자본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아주 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네. 진단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못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못했다. 그리고 너무 간과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미국 경제가 보통 개인이 부도가 나도 그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10년이 걸릴 수가 있는데 네. 2008년도 경제 위기를 맞이한 미국이 이 부도에서 벗어나는데 과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괜찮을까? 그리고 유럽 경제가 부도가 나려고 했던 게 불과 2, 3년 전인데 과연 네. 이 점도 괜찮은가? 아하. 그리고 버터플라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네네. 미국, 유럽을 거친 이것이 또 괜찮아. 이런 걸 고려할 때는 전혀 예측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좀 전에 미국 경제 뭐 중국 경제 뭐 유럽 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그동안 우리 잠재 성장률 같은 걸 놓고 보면 3.2에서 3.4%였던 수준이 3.0, 3.2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네. 미국 경제, 유럽 경제, 중국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못했다,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가만 봐도 그렇습니다. 네네. 유가가 지금 배럴당 20달러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일부에서는 1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네.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2016년, 17년은 계속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2016년 국정과제 세미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네, 박근혜 네, 대통령이 금리 인상 가능성도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밝혔고 네. 앞으로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하론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는 금리를 지난달 그 네, 금융통화위원회 때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다. 왜냐 그러면 미 연준이 3월 달에도 이 금리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예, 한국 경제는 이런 세계 경제 주요국의 경제 정책의 흐름을 보고 또 그 정도의 경제 외교적인 어떤 공조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내용을 안다면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려서 국민들의 주름살을 조금씩 펴드리는 게 네, 맞고 금융기관들이 벌써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분간 세계 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빨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지 대통령께서 회의를 하시면서 창조 경제를 얼마만큼 잘했으니까 투자가 얼마나 늘었고 고용이 얼마나 늘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네, 청와대와 국민들의 민심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즉 네, 정치를 하고 정부의 행정을 하는 분들이 국민들의 민심 읽기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 전세 이야기를 좀 하면 네, 전세값이 오르니까 서울을 탈출해서 경기도 뭐 수도권으로 와서 그렇죠. 이번에 국회의원이 10석이 수도권에서 늘었어요. 인구가 네, 늘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봅니까? 전세도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뉴스테이 뭐 이런 쪽을 말씀했는데, 네, 네, 글쎄요. 대통령께서 뉴스테이 이름도 좋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3, 40대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새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특히 전셋값이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네, 분당이나 저쪽 남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 원, 지방은 평균 가격이 3억 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전세 가격이 서울에서 80% 수준이니까 집값에 약 한 4억 원 한다라고 보시면 이 4억을 들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3억 집을 사고 1억이 남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경제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기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그러면 네, 조금 집에 대한 서울에 대한 집 욕심을 줄이고 네, 빨리 지금이라도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나중에 경기도 지역도 인구 과밀이 되게 되면 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시점을 미리 선점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주거 환경도 옛날에는 투자적인 목적에서 서울에서 꼭 집을 사야 되겠지만 이제는 단순히 비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냥 한국한 가정이면은 네. 요새는 뭐 교통시설도 많이 발달되고 있으니까 수도권 쪽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주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미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 것 같고요. OECD 네,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상당히 높은데 은퇴한 그렇습니다. 이후에 노후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 네, 집을 정리해서 조금 싼 곳으로 가시고 남은 자금으로 노후를 예, 지탱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 공약이 이제 나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어떤 게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후보분들이 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공약을 내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2% 후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고용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거는 우리가 경제 구조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제조업 경제로서의 경쟁력이 중국에게 밀리고 있는 점, 이미 샤오미가 중국의 스마트폰을 능가하는 5기가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산업 구조로서는 더 이상 버틸기 힘들다. 그러면 빨리 산업 구조 전환을 해서 당분간은 잠재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네, 창출을 강조하는 것은 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중요한 것은 노후 문제도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성장이 네, 없으니까 분배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거는 좀 더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진정성이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국이라는 것도 정말 인구 폭탄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이 없고 고령화된 사회가 또 한 폭탄인데 자 경제 공약이 현실성 있게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을 지낸 곽수종 박사의 분석이었습니다. 7시